네, 현재 시간 2시 21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주 상황실 통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테헤란 금융센터의 이정민 FA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첫 번째 상황실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상황실은요,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64,000원대까지 하락하다가 6거래일 만에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수급도 들어와 주고 있는데요. 대내외적인 악재에도 1분기를 역대 호실적을 기록했잖아요. 네. 호실적 이 하반기까지도 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네. 하반기까지는 아마 견조한 실적세를 계속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번에 발표한 실적부터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매출은 77조 8천억 원대를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14조 1천억 원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반기를 바라봤을 때 엔데믹에 따른 그 성장률 하락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미 이런 부분들은 모두 다 주가에 좀 반영이 된 게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그 새벽에 발표된 메타의 그 호실적 발표처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이번에 코로나를 겪게 되면서 온라인 쇼핑을 더욱더 많이 즐기게 되었다는 이런 생활 패턴의 변화는 결국에 그 엔데믹이 되어도 변화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초점을 포커스를 좀 맞춰서 투자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그 메타를 비롯해서 빅테크 기업들의 호실적 발표가 여전한 상황에서 반도체 핵심 기업인 삼성의 실적은 당연히 올해까지는 좀 좋을 것으로 저도 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실적과는 이제 좀 연관성이 떨어지게끔 이런 식으로 주가는 결국에 미국 시장에 발맞춰서 이제 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하반기까지는 호실적이 전망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실적과는 반대로 주가는 그쵸. 뭐 17%까지 하락하면서 뭐 오만전자 공포까지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뭐 증권가에서는 지금 목표 주가가 엇갈리고 있는데 우리 팀장님께서는 어느 쪽에 동의하실까요? 저는 일단은 이런 식으로 그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릴 때가 대부분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저가 구간일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럴 때 한번 좀 용기를 내보시는 것도 아마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증권사마다 리포트가 어쨌든 전반적으로 목표 주가가 많이 하향되는 추세를 계속 그리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주가가 빠질 만큼 빠졌다라는 공감대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좀 형성이 되고 있지 않나 저는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거기다가 지금 시장 자체가 이제 엔데믹에 따른 정상화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수혜주로 분류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작년에 굉장히 큰 그 1분기 때 상승이 좀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격적인 조정이 자연스럽게 좀 일어났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그 국내 시장은 미국 시장 대비해서 여러 대의 변수에 많이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예를 들어서 올라가더라도 장중에 중국 시장이 하락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국내 시장은 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나라 대장주에 속하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반도체 사이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매도세로 인해서 빠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매수할 때는 반도체 업황만 볼 게 아니라 이머징 시장, 그중에서도 한국 시장을 어떤 식으로 외부에서 평가하고 있는지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오늘 이런 식으로 뜨거운 상승이 나오는 데 있어서 V자 반등을 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기간적인 조정이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냉정한 이제 좀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각 투자자별로 결국에 내 예수금을 투자를 할 때는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다들 설정을 하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의 시간값을 감내할 수 있을지를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좀 떠올릴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반도체 섹터 특히나 대형주를 말씀을 드릴 때 저는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가 훨씬 매력적이다라고 꾸준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10만 원대 구간에서는 세일 기간이고 10만 원 이하 구간은 박앤 세일 구간이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SK 하이닉스 또한 오늘 삼성전자보다는 상세가 덜 나오고 있지만 10만 원대 구간에서는 여전히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고려사항으로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가가 지금 매력적인 가격대까지 좀 내려온 상황인데 그래서인지 지난달부터 개인 투자자들은
6조 원 가까이를 홀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장 기준에서도 역시 외국인은 121억 원, 또 기관은 814억 원을 각각 팔아치우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주가 반등할 수 있을까요? 한 줄 평과 함께 제가 좀 직접적으로 여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한 줄 평은요. 시간은 돈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대형주를 말씀을 드릴 때는 그 역배열 상황일 때는 가급적이면 예수금을 투입하지 말자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죠. 더군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업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대외 변수에도 항상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간적인 조정이 저는 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야 뭐 재응을 잘 하시겠지만 삼성전자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을 두고 투자하실 생각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일수록 평단가가 낮아야 오래 버틸 수 있다는 점 항상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방금 또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인 투자자가 최근에 많이 샀다고 해서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그 코로나19가 최저점인 구간이 3월 17일이었죠. 2020년도. 제가 그날도 출연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항상 최저점은 기관과 외국인이 손절한 다음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점은 항상 개인이 순매수할 때가 오히려 저점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역발상 투자를 할 때지 오히려 뭐 속설로 흔히 얘기할 때 개인들이 좀 손절해야지 올라가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건 잘못된 속설입니다. 진짜 찐바닥은 바로 기관과 외국인이 손절할 때이기 때문에 외국계 증권사 리포트에 삼성전자를 이제 어느 정도 판가름하는 게 저는 그렇게 꼭 옳은 방향은 아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에 대한 한 줄 평으로는 시간은 돈이다라는 의견과 함께 또 역발상으로 투자 전략을 짜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상황실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상황실은요, 바로 클리오입니다. 드디어 이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이제는 벗는다입니다. 5월 2일이죠. 다음 주부터 이제 실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면서 화장품 관련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일시적인 급등일까요? 아니면 이제 추세 전환일까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네. 가격적인 매력이 충분히 있는 구간이죠. 다른 섹터와 비교를 했을 때도 화장품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인 하락을 이어왔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매출과 영업이익이 워낙 낮았었기 때문에 시가총액 또한 가볍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화장품 관련 섹터들이 장 초반에 굉장히 이제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죠. 그런 부분들이 첫 번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내일이 아니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마스크를 실외에서는 모두 다 벗을 수 있게 맞아요. 되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책적인 수혜로 인해서 오늘과 같은 뜨거운 상승이 나왔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색조 화장품 그 매출과 관련되어서는 아무래도 당연히 부진할 수밖에 없었겠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풀 메이크업을 하시던 분들도 마스크를 쓰게 되면서 눈화장 위주로 하셨다라면은 다시 원래대로 이제 복구가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저도 생각이 되고요. 이런 추세에 따라서 최근에 이제 그 피부과 같은 경우에도 원래 케어를 받으시던 분들한테 제가 한번 좀 여쭤봤더니 이미 그 새로운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해서 유명한 피부과 같은 경우에는 예약 잡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그 피부과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좀 부끄럽지만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한 10kg 정도 몸무게가 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 PT를 받으려고 동네에서 이제 좀 알아봤었는데 제가 이제 등록하고 실제로 이제 레슨을 받기까지 2달이나 걸렸습니다. 그 정도로 이미 우리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네. 일상생활에서도 엔데믹은 이미 시작이 되고 있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추세적인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트렌드는 지속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생활로 빠르게 지금 복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만큼 투자의 아이디어도 내 일상생활과 너무 멀리 생각하지 말고 가까이에서 좀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 색조 기업, 그중에서도 클리오가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습니다. 오늘 오전장에서는 강한 상승을 보여주다가 지금은 한 1%대 빠지고 있는데 네. 클리오의 향후 매출 전망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네, 일단은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 매출과 영업이익이 더욱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요. 전체 매출에서 78%가 색조 화장품에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색조 화장품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5위를 기록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1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제 655억 원,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34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은 12.9%, 영업이익은 69.7% 상승한 수치입니다. 특히나 그 국내 같은 경우에는 영업망을 이미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어느 정도 옮겨놨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가장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또 올리브영 가보신 분들은 아마 좀 많이 느끼실 텐데요. 그 클리오 제품들이 요즘에 20% 할인 행사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컨실러 같은 경우에도 1+1 행사하는 거 제가 이렇게 붙어 있는 포스터를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렇듯 그 리오프닝에 따른 매출 상승을 이제 회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프로모션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매출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 것도 지금 보니까 또 클리오 거네요. 네, 이런 네. 우연이 또 있을 수가. 또 그렇다면 어닝 모멘텀 강화를 위해서는 해외 매출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화장품주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중국 이야기가 나오던데 중국 봉쇄의 불확실성은 없을까요?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저도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중국이 아무래도 그 대도시 위주로 지금 현재 또 봉쇄 정책을 할 때는 또 강하게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동사도 당연히 중국 시장과 관련되어서는 이제 매출이 한 30% 정도는 역성장할 것으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좀 예측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또 일본 시장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본 시장 같은 경우에 동사가 좀 공격적으로 오프라인 매장을 코로나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좀 늘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오히려 중국과 반대로 우리나라처럼 지금 현재 코로나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 전년 대비해서 15% 정도 오히려 성장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클리오를 포함한 화장품 관련주 현재 윗꼬리가 길게 달렸는데 지금 접근해도 괜찮을까요?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한 줄 평은요. 결국엔 중국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화장품 관련주를 항상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중국에 갔다 왔던 경험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드리죠. 대형 백화점에 가보면은 국내 이제 그 럭셔리 화장품 브랜드 매장에는 사실 고객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게 현실이다라고 제가 항상 좀 말씀을 드리죠. 반면에 예를 들어서 샤넬이나 아니면 입생로랑 같은 여성분들이 훨씬 많이 좋아하는 럭셔리 브랜드에는 굉장히 많은 중국인들이 줄을 서서 구매를 하는 모습을 제가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떻게 보면 시장 트렌드의 변화는 소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당연하게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세적인 흐름을 과연 거스를 만큼 국내 브랜드들이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고객 충성도가 높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냉정하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럭셔리 브랜드는 유럽 브랜드나 미국 브랜드에 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중소형 브랜드 같은 경우는 중국 자체 브랜드가 무섭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경쟁력이 없는 업체들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내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좀 적극 말리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중국 자체 브랜드를 대신 생산해주고 있는 코스맥스가 훨씬 매력적으로 다가온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적인 조정뿐만 아니라 기간적인 조정도 충분히 거쳤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한번 내가 투자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추천드리는 매수 추천 가격은 현재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11만 원까지 한번 좀 바라보도록 하고요. 손절 라인은 직전 저점이 77,0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7,0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손절로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화장품 관련주와 관련해서는 결국 중국이다라는 한 줄 평과 함께 중국의 OEM 수출 담당하고 있는 코스맥스를 최선호주로 꼽아주셨습니다. 목표가 11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77,000원으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상황실은요. 바로 오토엔입니다. 1년을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기아가 중고차 사업을 연기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오늘 급락했는데요. 3년을 기다렸는데 1년을 이제 더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중고차 시장 진출이 이렇게 미뤄진 이유, 그 배경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네, 당연히 뭐 중고차 기존 업계에서 워낙 강력하게 반발을 했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정권 교체 시기, 그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은 선거도 얼마 안 남았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저는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대기업 진출이 한 1년여 정도 좀 수년이 되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내년 5월부터 본격 판매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겠지만 2년간은 판매 대수 또한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5년도까지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전체 중고차의 4.1%
2.1%, 그다음에 기아차는 2.9% 이내에서 판매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그 매입 범위 또한 그 신차를 구매하는 고객의 요청이 있을 때만 매입을 할 수 있다는 전제 사항이 달렸다는 게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그 매입차를 인증 중고차로 판매하지 않을 때는 경매로 내놔야지만 된다.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내린 정부의 권고안은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에서도 당연히 이제 수긍을 좀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요즘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길어지면서 카플레이션 심화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차를 계약해도 뭐 출고까지 적게는 몇 개월에서 뭐 1년까지도 걸린다고 하는데 이 새 차 같은 중고차가 요즘 프리미엄이 더 붙어서 판매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중고차 가격 더 오를까요? 지금 여기서보다? 저는 지금 그 말씀해 주신 부분에 네. 약간 좀 의구심이 드는 게 작년부터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중고차 가격이 굉장히 비싼 흐름이 이어지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가 아마 피크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중고차 같은 경우에 특히나 그 인기 있는 모델들, SUV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1년을 타고 이제 그 중고차로 내놔도 감가가 아예 없던가 오히려 프리미엄을 받고 판매하는 사례들이 보배드림이나 이런 사이트에 가보면은 한 번씩 올라오고 해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런 것들이 지속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제 주변의 지인들 보면은 네. 한 명이 이제 G바겐을 얼마 전에 출고를 이야, 했었는데요. 네. 네, G바겐 출고하자마자 이제 3천만 원 정도 프리미엄 얹어서 팔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2년 동안 기다린 보람을 그런 식으로 수익 실현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G바겐뿐만 아니라 특히나 그 슈퍼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구매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예약을 할 때 당겨서 이제 예약을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오히려 본인이 끌지 않겠지만 당연히 그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출고를 받으면은 이제 중고차 시장에 바로 매물로 내놓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듯 일반인들이 이렇게 시장에 뛰어들어서 수익을 올릴 정도라면은 저는 이제 거의 끝까지 다 온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글로벌리하게 보더라도 그 이제 자동차용 그 반도체를 만드는 업체들이 지금 현재 캐파를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병목 현상에 대한 이슈는 결국에 올해가 피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포인트로 좀 생각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급대란은 당분간은 좀 지속될 수 있겠지만 점진적으로 좀 완화를 예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토앤과 K카 주가가 급락했는데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한 줄 평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한 줄 평은요. 일정 매매로 접근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오늘 같은 경우에는 K카보다는 오토앤이 더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승도 훨씬 높았고요. 그다음에 현대차 그룹이 이제 오토앤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직접 수혜주로 엮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한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오늘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정부의 발표안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당장 내년 5월부터 이제 판매를 실시하는 게 아니라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이제 5,000대에 한정해서 시범 판매 기간이 먼저 있을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올해 4분기부터는 분명 관련되어서 뉴스가 다시 시장에 등장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관련된 종목들을 보지 말고 올해 4분기부터 일정 매매로 한번 좀 모아 나간다라면은 오히려 이렇게 당장 중고차 이슈가 있을 때는 큰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뉴스가 많이 생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이익 실현을 하는 게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매매로 관련주들은 접근하고 오히려 지금은 이제 이슈가 끝났기 때문에 멀리할 때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오토앤과 K카 같은 종목들은 조금 멀리할 때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베스트 투자증권 테란 금융센터의 이정민 FA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